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광역시에서 20년째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 두 아이 엄마입니다. 여기 맘카페 글들을 보니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한 글들이 많은데요. 보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복잡해져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같은 고부지간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기도 해서요. 저는 남편과 오랜 친구 사이였다가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같은 동네 살았기에 부모님들도 서로 알고 계셨죠. 저도 당시 남편 집에 자주 놀러가 밥도 많이 얻어먹었고 제 남편도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저희 집 자주 왔어요. 그러다 사춘기 되어 학교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다가 성인이 되어 만났는데 서로 사랑이 싹 터 연애를 하고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에야 정보도 많아지고 인터넷도 발달되어서 시댁에 대한 각종 썰들을 미리 알고 시집살이에 대한 예방도 어느 정도 해갈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 솔직히 시어머니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게 대다수였죠.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집간 그 집은 최고의 시댁이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남편한테는 형이 하나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아들만 둘 계신 거죠. 그런 집에 제가 종종 놀러 가면 딸 하나 생긴 것 같다고 저를 어찌나 좋아해 주시던지요. 그 비싼 바나나도 저한테 가끔씩 내어주실 정도로 저는 어릴 때 시어머니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의 남편과 연애할 때도 계속 주셨고요. 저도 시어머니를 아주 어릴 적부터 제 친엄마만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시 옆 공터에 한 10평 정도 텃밭을 일구고 계셨는데 제가 일요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그 텃밭에 놀러가 일을 자주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한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당시 아줌마라고 불렀던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옆에서 제잘제잘 대면서 잡초를 뽑고 가지치기를 배우면서 곁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시 아들들 모두 귀찮다는 이유로 텃밭일 도우러 나오지도 않고 일요일 아침마다 만화 영화 보면서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생글생글 웃으며 조그마한 게 옆에서 말동무를 하니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그래서 저 준다고 일부러 멀리 시내까지 나가 귀한 떡도 사오셔서 참도 내어주시고 가끔 텃밭에서 벗어나 꽃 구경도 하러 냇가도 산책하곤 했네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서 잠시 떨어져 있긴 했지만 종종 본가에 왔을 때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아줌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를 보러 남편 집에 갔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시어머니랑 아주 예전부터 참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할 적 잠시 급성 간염을 앓아서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간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지금에야 약이 좋아 입원하면 바로바로 내려간다지만 제가 입원했던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의술이 좋지 않았고 간 수치가 너무 오르면 사망하는 사례도 많았던 급성 간염이었어요. 제가 온몸이 노래져 병원 침대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제 모습을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깜짝 놀라시며 저희 부모님보다 더 오열하시군 의사 선생님께 저 좀 살려주라고 옷 붙잡고 우셨던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히 좋아져 퇴원했는데 시어머니가 아직 며느리도 아닌 저에게 간에 좋다는 가시오가 피며 헛개나무를 질 좋은 걸로 가득 구해서 저에게 보내시더라고요. 한번 간염 앓으면 계속 피곤하고 힘들어 할 수 있다며 저를 정말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는 개미 눈꽃만큼도 없는 상태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으니 마음껏 잘해줄 수 있어 좋구나. 그동안은 더 해주고 싶어도 내가 명목이 없어서 덜 해줬다. 이제는 정말 내 딸이 되어 내가 아주 행복하다. 하고는 눈물을 훔치셨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죠. 그렇게 행복도 잠시, 시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정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셨던 시어머니라 제가 먼저 합가하자고 의견을 드렸어요. 아주버님은 미혼 상태에 한 달에 한 번씩 출장을 나가시며 바쁘게 일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모실 여력이 안 되었고, 저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채로 하루하루 살이 빠져 비골이 상접해가는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거의 반강제로 어머님을 모셔왔어요. 당시 저에게는 첫째 아들이 있었고 1살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손주 재롱과 육아에 정신이 없으셨고 저도 어머님을 웃게 만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네요. 남편도 참 효자에다 저희 친정부모님도 같이 단풍 구경이나 서해안에 왕새우 먹으러 가자는 핑계로 시어머님을 자주 불러내어 가족 나들이를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점점 표정이 밝아지셨고 배우자 잃은 슬픔을 극복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다 제 덕분이라고 하시며 제가 복덩이라고 항상 저를 추켜 세워주시며 아껴주셨습니다. 저도 어머님 모시고 살며 단 한 번도 합달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어느새 둘째 아이도 생겼고 저도 제 이름으로 개업한 미용실이 잘 자리 잡을 동안 남편과도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하겠죠. 사랑으로 결혼했던 저희지만 누구나 그렇듯 사소한 것으로 부부싸움을 종종 했고 어머님께 티 안 내려고 해도 눈치가 귀신 같은 어머님은 남편을 혼내며 저에게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투덜대면서도 어머님 말을 들으며 저에게 못 이기는 척 사과했고 저는 그런 모습이 웃겨서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힘으로 가족에게 더 열심히 헌신했고 미용실 일도 코피가 날 정도로 성실하게 운영했습니다. 남편과 저희 힘으로 어느새 40평대 아파트도 장만했고 어머님 방도 따로 만들어 드릴 정도로 저희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는 차를 좀 끌고 다니고 싶더군요. 그동안 동네 장사만 했었고 남편이 거의 운전하며 생활하다 보니 저는 차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놈들이 많이 크고 나니 가고 싶다는 곳도 많아지고 미용실에 스태프들이 많아져 원장인 저는 시간이 좀 남다 보니 이제는 운전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 면허를 바로 땄습니다. 저희 남편 차는 K사에서 나온 국산차 카니발입니다. 그 차를 몰려고 하니 솔직히 커도 너무 크더라고요. 저희가 대가족이라 패밀리카를 큰 차로 산 이유가 있는데 저까지 그걸 몰려고 하니 좀 부담스러워서 새로 차를 산다고 알아보다가 처음엔 경차를 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반대하시더라고요. 돈을 대줄 테니 좋은 차로 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굳이 시어머니 돈을 받으면서까지 차를 사고 싶진 않았죠. 그때 남편 친구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아우디를 저에게 헐값에 넘길 테니 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사업하면서 알게 된 친구였고 차가 3대나 있는 나름 부자였습니다. 아우디가 지겨워져서 파는 거라며 겨우 3년 된 거에다 키로수도 적으며 상태도 좋고 고장 한 번 안 난 거라며 아는 사람이니 중고 시세에 60%만 받겠다며 제안하더라고요. 남편과 차 좀 둘러보다가 바로 수락했습니다. 처음부터 외제차라니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중고차이고 게다가 가격도 싸게 샀으니 거의 국산차 가격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게 차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보는 시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시곤 꼭 이 차여야 했냐며 탐탁지 않아 하셨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차가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됐다. 이러시며 말씀을 아끼시더군요. 이러신 적이 거의 없으신 터라 좀 의아하긴 했지만 새 차가 생긴 설렘에 그마저도 잊혀지더군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제 차에 대해 안 좋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종 어머님을 보조석에 태워드리고 마트에 갈 때가 있었는데 차에 타실 때마다 차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시고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냄새도 안 났고 일부러 3만 원짜리 고가 방향제도 사서 차 안에 두었는데도 그러시니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거의 한 달 내내 그러시고 차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웃다가도 바로 정색하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좋은 차 타라고 먼저 권하신 어머님이 정작 제가 남편보다 더 좋은 외제차를 끌고 다니게 되니 마음이 안 좋으신 걸까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니 남편이 본인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 예전부터 알지 않느냐.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한다며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저도 그냥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님이 어느 날 이러시더군요. 애미야, 그 차 꼭 타야겠냐? 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번부터 제 차에 대해 계속 안 좋게 말씀하시고 저 서운하려고 해요. 저도 꽁에 있는 성격은 아니라 바로 어머님께 서운하다고 말했더니 처음으로 화를 내시더군요. 그 차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차를 다시 사는 게 어떠냐? 어머님, 왜 그러세요? 좋은 차 타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그 위보다 좋은 차 끌어서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뭐, 내가 그럴 리가 있겠니? 어떻게 말을 해도? 하시며 어머님이 노발대발 화를 내시군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님께 그렇게 혼난 적도 처음이었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제가 시어머니와 그렇게 애틋한 사이인 걸 알기에 제가 이번 일에 너무 상심해서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시어머니도 시자는 시자라 아들보다 좋은 차 끄니 내심 속이 꼬여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 하더라고요. 친구들 말에 우리 어머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단 한 번도 시자짓 하신 적이 없다고 손을 내저으며 반박했지만 돌아오는 길에서 내심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후 어머님이 오늘만 남편이랑 차를 바꿔 몰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날 공부에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가야 했는데 갑자기 큰 카니발을 몰고 가라고 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내가 외제차 끌어서 기분이 나쁘신 게 맞나 보다 하는 생각에 저도 화를 내버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외제차 끄는 게 기분이 나쁘시면 처음부터 그렇다고 하시죠. 저도 정말 서운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뭐라고 반격하실 줄 알았는데 제 남편한테 제 차키를 넘기시며 무조건 네가 끌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차를 바꿔 끌어야 한다시며 전에 없이 완강하게 나오셨습니다. 저도 바쁘기도 했고 애들 등교도 겹쳐 있어서 일단 차를 몰고 나오긴 했지만 운전하는 내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핸드폰도 제대로 못 본 채 오전을 보내고 점심쯤 뒤늦게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화를 내고 나온 게 내심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머님, 저예요. 아침에 화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저 나름대로 기분이 상해. 애미야, 네 차
폐차시켰다. 네? 제 차를 폐차하셨다고요? 너무나도 기막힌 그 말씀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제 차가 폐차되었다니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님께 화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달래듯 이어 말씀하셨어요. 집에 오면 다 말해줄 터이니 오늘은 일단 아범차 끌고 미리 말 안 하고 폐차시킨 건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 당신 차 그렇게 됐어. 미안해. 뭐? 미안해. 아니 어머님이 아침부터 갑자기 차 바꿔나가라고 하시더니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뭐야 정말. 사실은 아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집에 와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오늘 마감하고 내가 데리러 갈게. 그렇게 끊긴 전화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일단 예약 손님 때문에 정신없이 샵에 가서 마감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저에게 일단 앉아보라고 하셨고 저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흥분하며 왜 그랬냐고 따졌습니다. 그게 말이다. 한숨으로 시작하신 어머님. 이어 하신 말씀들에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소름이 가시질 않더군요. 제가 차를 알아보기 시작할 때쯤부터 어머님은 거의 매일 가위를 눌리셨대요. 잠을 자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와서 매섭게 저희 가족을 노려보셨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께 손가락질을 하며 뭐라 화를 막 내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아버님 표정이 너무나 무서워서 어머님도 겁을 먹으셨다네요. 그런 악몽을 거의 매일 꾸신 나날 중 제가 차를 바꿔 타고 본부에 가야 했던 그 전날 밤 아버님의 그 알아들을 수 없던 말이 드디어 해석이 되셨답니다. 며느리 살리려면 그 차를 버려. 그 차에 몹쓸 때 붙어 있다고. 아버님은 그렇게 매일 어머님 꿈에 나타나 호통을 치셨던 거고 계속 차를 버리라고 하셨던 거래요. 생전 꿈에 나오지도 않은 남편 꿈인데 그렇게 오싹한 내용으로 나오니 어머님도 마음이 계속 무거우셨던 거죠. 제 차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데 과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고작 어머님 꿈이니 그렇지만 그냥 넘기기엔 한 달가량을 계속 같은 내용으로 놀리니까 어머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남편에게 말을 하셨답니다. 점검이라도 제대로 받아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미 차 인수받기 전에 아는 공업사 가서 다 받고 인수받은 거라고 했더니 그럼 다른 데 가서 다시 받아보라고 하셨답니다. 미리 말해두면 제가 거절할지도 모르니 모른 척하고 있다가 당일날 차 바꿔서 바로 공업사 가라고 그렇게 제 차와 남편 차를 바로 바꾸신 뒤 어머님은 남편과 함께 공업사에 가셨대요. 그리고 제 차에 대한 점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차는 침수차였던 겁니다. 차에 침수가 되었던 흔적이 있는데 모두 인위적으로 덮어 놓았다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화가 나 차를 넘겨준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고 모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침수차가 맞으며 그 사실을 숨기고자 아는 공업사에 뒷돈을 주고 정상 차량인 것처럼 말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인수받기 전 최종 점검에서 아무 이상 없는 걸로 저희는 들은 거고 더 놀라운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차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차를 넘긴 그 사람은 알고 보니 내연녀가 둘이나 있는 바람둥이였고 그중 가볍게 만나고 있던 한 여자와 밤에 저수지 근교로 놀러 갔다가 엑셀을 잘못 눌러 저수지에 그만 빠지게 된 거였죠. 그 사람은 스마트폰 모서리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바로 빠져나왔지만 그 내연녀는 안전벨트도 못 풀고 문도 못 연 채로 그렇게 익사했다더군요. 그런 차를 그 사람은 지인에게 판다는 이유로 60% 할인한다는 그럴듯하게 현혹해서 저희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량 내부에 결함이 많아 만 킬로도 제대로 못하고 고장날 뻔했다며 고속도로로 안 나간 게 다행이라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그 길로 화가 나서 바로 경찰서에 그 사람과 문제의 공업사를 신고하고 사기죄로 접수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며 진작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차 생기고 나서 너무 설레어 하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 꺼내서 기분만 상해할까봐 말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냄새가 난 건 정말이셨대요. 어머님의 저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무어라 설명하지 못할 그런 본능을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머님이 눈치가 정말 백단이시고 직감이 너무 좋으세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를 지켜주려 하셨을 수도 있고요. 저는 시어머님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울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우리 시어머니는 좀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구나 생각하고 실망했거든요. 정말 죄송하다고 했고 어머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시며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께 정말 많이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와이프한테 그런 차를 타게 했다면서 아무리 싸도 그렇게 톱석받으면 어떡하냐면서 아주 혼쭐을 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중고차 사지 말고 새 차 사라고 하시며 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모아둔 돈이 꽤 있고 이 돈 싸가지고 저승 갈 것도 아닌데 같이 지낸 세월도 오래고 이제 이 정도는 저에게 주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그 뜻 감사히 받아 그걸로 국산 준중형 승용차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끌고 다니고 있어요. 전에 타고 다니던 외제차보다 훨씬 편하네요. 어머님은 참고로 그 이후에 악몽 꾸신 적이 없으시고 편안하게 잠 주무세요. 저에게 차 인수한 그 남자와는 아직도 고소 진행 중이라 골치 아파하고요. 남편은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당했다는 게 화가 나서 선처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일을 계기로 더욱 끈끈해졌고요. 저는 시어머님을 전보다 더 많이 신뢰하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부관계도 있어요. 어쩌면 친모녀 사이보다 더 애정이 깊을 수도 있다고요. 모두들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